이 거실이라고 하는 공간은 모든 기운이 모이는 곳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참 풍수적으로 중요한 곳 중 하나인데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직접 보내주신 사진, 구독자분들께서 보내주신 그 생생한 그 모습, 그 사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의미 있는 포인트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다른 영상들보다 여러분들의 실제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 와닿는 부분도 있고 얻어갈 것들이 있으니까요. 편하고 흥미롭게 그리고 진지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그 의미 있는 내용들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멋지동의 동명풍수 채널입니다. 지난달에 그 구독자 이벤트를 해서 많은 분들이 참 응모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먼저 보내주신 분들 선착순으로 다 끊어가지고 몇 분의 그 사진을 모아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벤트는 또 다음에도 계속 진행을 할 테니까 오늘 다뤄지지 못했던 분들은 다음에 다시 또 응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 들어가기 이전에 의미 있는 구절 또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거실과 관련돼서 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희로애락지, 희로애락, 우리의 모든 감정, 우리의 삶 전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희로애락이라고 하는 것이 미발, 아직 뭔가 발현되지 않은 그런 상태 같으면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걸 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발현되지 않은 그런 가만히 있는 그런 평온한 상태, 뭔가 시작되지 않은 그런 고요한 상태를 중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이것이 피어나서 중절, 이 절개를 지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피어나지 않은 상태가 중인 것이고 피어나게 되면은 그냥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절, 절개를 지켜서 하게 됐을 때 화라고 하는 것이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 거실이라고 하는 공간이 바로 이 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족들이 335 다 흩어져 있다가 퇴근을 하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가지고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니 저절로 화합하는 모습이 되게 되겠죠. 이 거실이라고 하는 공간이 바로 이러한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집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진을 같이 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첫 번째 집은 이제 사진을 4장 보내주셨거든요. 한 장만 보내주셔도 되는데 상세히 또 보내주신다면 4장까지 보내주셨고, 그리고 첫 장이 그 집 밖에 있는 사진입니다. 거실 사진. 아마 집 좀 외부에 어떤 산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려달라는 그런 의미이신 것 같습니다만은, 거실 이야기 하기 이전에 앞서서 이것도 뭐 풍수에 대한 이야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그 풍경에 대한 걸 사진 찍어 보내주시는 분들 혹은 주소 보내주시는 분들 계십니다. 제가 집 구조 진단을 할 때 주소를 받고 비대면으로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런 풍경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건물에 대한 좌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소를 받는 거지, 여러분들이 주소를 받아가지고 제가 뭐 어떤 뭐 위성지도라든지 네이버 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 절대 그거는 풍수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 현혹이 돼가지고 진짜 싸게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집을 되게 간평을 받고는 하는데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진 보내주셔도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해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사실 이렇게 사진 그냥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우리 집 앞에 사는데 어때요? 라고 해주시는데, 일단은 풍수에 대한 거는 어때요?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진짜 의뢰를 하시는 것이 사실은 그게 맞는 겁니다. 맞는 것이고, 이 풍수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 어때요? 라고 해서 질문에 대한 저희가 그냥 단순히 답변해 드린 거 아닙니다. 이 자연에 대한 것을 해석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운에 대한 숨어있는 그 운에 대한 것을 어찌 보면은 이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다 보니까 그냥 이야기를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해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고, 모든 자연은 직접 밟고 보고 느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거실 그 두 번째 그림, 이제 요거는 집 안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모습을 딱 보게 되면은 여기는 조금 연식 있는 아파트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문을 새롭게 설치를 하고 가벽을 세우신 거다라고 제가 판단이 됐는데요. 요즘은 절대 아파트가 이렇게 안 나오죠. 예전 아파트들은 현관 문 열자마자 거실하고 신발장하고 다 한 공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축 아파트에 들어가시는 요즘 분들은 이렇게 가벽을 세우고 중문을 설치해서 별도의 그 현관 공간, 신발장이라고 하는 공간들을 분리를 시켜 놓는데, 사실 이 중문 방향이 참 중요합니다. 중문 방향이 중요한데, 요거는 저희가 이제 다른 그 구조에 대한 걸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중문을 설치하고 가벽을 설치해서 거실과 현관을 어디됐건 분리시켜주는 거는 너무너무 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세 번째 사진을 보게 됐을 때 이것도 참 많이 질문을 주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현장에 가게 됐을 때 의뢰인분들이 그 거실에 그 시계에 대한 것을 참 많이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시계에 대한 거를 사실 예전에 한두 번 이야기를 드린 적은 있는데 근래 들어서는 많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시계라고 하는 그 물건 자체는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시계가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멈춰진 시계는 빨리빨리 약을 갈아 주셔야 되는 것이고, 작동이 안 되는 시계들은 바로바로 없애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시간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를 담는 것이 바로 시간인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물건이다 보니까 시계가 중요한 건데, 다만 이거에 대해서 위치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은 고민을 하시는데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 집에는요 시계를 제가 걸어 놓지 않았습니다. 뭐 의도적인 거는 아니었는데 처음에는 굳이 시계를 둘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왜 우리가 백화점 가보게 되면은 시계가 없잖아요. 뭐 물론 거기는 어떤 상업적인 마케팅적인 기법으로서 그 고객들이 시간도 놓쳐버리고 쇼핑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집안에서 그런 시간도 잊을 만큼 편안함을 제가 느끼고 싶어서 시계를 두지 않는 의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시계라고 하는 거 당연히 두시겠지만은 너무너무 또 여기에 대해서 연연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점 이야기 드리고 싶고, 또 거실 위에 지금 TV 위에 이렇게 시계하고 나란하게 액자를 걸어 뒀습니다. 이 액자를 봤을 때 느껴지는 것은 참 우리나라 사람들 해바라기 너무너무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복바라기라고 해서 제가 쓴 복사에다가 해바라기를 배경으로 한 액자로 판매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근본적으로는 이 해바라기에 대해서는 어떤 전통적인 의미를 찾기는 어려운데, 다만 현대인들이 어떤 좋은 의미를 부여했다 보니 우리가 좋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왼쪽에 있는 그림은 직접 그린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안동 하회마을을 따서 그린 그림 같아요. 이렇게 물이 쭉 환포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안동 하회마을인 것 같은데, 직접 그린 그림 또 사실 참 괜찮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조금 어설퍼 보일 수 있겠다 싶겠지만은 이 집의 주인,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의 기운이 같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의미 있게 그런 기운을 교류할 수 있는 물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사진을 보게 됐을 때 소파 위에 예쁘게 이렇게 인형을 올려 두셨는데, 뭐 인형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을 드릴 거는 없고요. 그리고 고양이도 있네요. 고양이도 이렇게 키우시다 보니까 그 소파가 안 끓히게 덮개를 두신 것 같아요. 요걸 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소파 위에 어떤 비어져 있는 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빈 벽을 보게 됐을 때 너무 채우려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액자도 꼭 필요한 것들, 진짜 의미 있겠다 싶은 것들만 두셔도 되지, 이걸 너무너무 어떤 그걸 다 채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 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집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집 가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집 또 저희 복바라기를 또 이렇게 예쁘게 현관에 걸어 두신 사진을 보내주셨네요. 네, 예쁘게 잘 두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복바라기가 사실 사이즈가 제법 크거든요. 크다 보니까 꽃꽃핀을 저희가 권해드리진 않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못을 안 받고 대신에 그 접착력이 아주 강한 그 이렇게 고리가 걸려져 있는 그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 스티커 저도 이걸 잘 활용을 하는 편인데, 그거를 하나 붙이셔가지고 그 액자를 걸어 두셨는데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벽에 여러분들이 못을 뚫기 싫다고 하면 요즘은 대체품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레일을 설치를 하는 경우도 참 예쁘고요.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강력한 스티커를 붙이면은 요거 하나가 부실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두 개 걸면은 사실 웬만한 액자는 너끈하게 걸려질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집에 따라 사정이 다르니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서 그걸 잘 걸어 두셔야 되는데, 이렇게 집을 최대한 손상시키지 않는 선에서 그러면서도 예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 잘 참고하셔가지고 벽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거실 사진을 보게 되면은 이 집도 또 여기는 고양이가 더 많네요. 여기 지금 보여지는 것만 해도 지금 3마리입니다. 3마리고 고양이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시계도 고양이 모양이네요. 그리고 고양이가 3마리다 보니까 고양이 집들, 고양이 놀이터 참 많습니다. 이게
동물 키우는 걸 업으로 하시는 분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부분들을 이제 동물들을 위한 공간으로 해뒀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가족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고, 우리 애기들이잖아요. 왜 집안에 애기들 키우는 집에 보면은 막 벽에 전부 다 애들 책이고, 그 바닥에는 애들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매트를 깔아놓고, 또 여러 가지 장난감들, 그런 책상들도 놓여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거와도 똑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다만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 그런 사람 아이를 키우든 여러분들의 동물 아이를 키우든 간에, 제가 예전에도 얘기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람 아이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선은 사람 아이라고 해도 내 소중한 자식인 거죠. 그렇다라고 해도 부모님들이 또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다 보면은 그 부모님만의 공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더 많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 낮에도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은 아파트 앞에서 애들 손잡고는 있지만은 정말 반은 넋이 나간 상태로 정말로 피곤해 보이는 부모님들 참 많습니다. 보면은 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사람 한 단을 키운다는 게 참 힘든 일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부모의 그런 희생을 알 수가 있는 건데, 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이 집안에서 모든 공간을 다 할애하지는 마시고 부모님들만을 위한 그 공간을 두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게 어떤 내 기운을 다시 충전시킬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실제 아기를 키울 때도 이렇게 공간을 할애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작은 책상 하나라도 두실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어서 나만의 공간을 두시는 것이 중요한 거고, 자, 그리고 동물을 키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람 아이를 키울 때도 그런데 당연히 동물인 경우에도 적용이 되겠죠. 자, 그 점에 생각하셔가지고 거실에 그런 동물을 위한 공간을 조금 더 어떤 집중적으로 해주거나, 혹은 거실을 보니까 좀 집이 큰 것 같아요. 거주하는 가족이 몇 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방 하나 정도는 동물들에게 할애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동물을 위한 방을 아예 만들어 버려서 이런 가구들을 조금 더 집중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집은 마무리하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집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집도 지금 사진이 두 장인데, 자, 첫 번째 장부터 보자면은 소파 뒤에 책장 해놓고 가족 사진 걸어 두셨네요. 제가 그림 중에서 제일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가족 사진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뭐 여러 가지 다른 좋은 액자들 많습니다만은 사실 가족 사진이 가장 기운을 교류하기에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이렇게 책장을 두는 거 참 좋습니다. 제가 거실에 책장 두시라라고 이야기 드린 적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책이라고 하는 물건 자체도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실에 책장을 두시는 것 좋고, 다만 조금 더 이 늘어진 물건들이 보이는데, 요것들은 더 지금도 정리는 되게 잘 해놓으셨어요. 잘 해놓으셨는데 그래도 조금 더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높은 층에 살고 계신 것 같아요.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훨씬 더 아래에 보일 정도, 이 정도 같으면은 최소 30층 이상 되는 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0층 정도 되는 높이이고, 그리고 그 통창, 그 확장이 되어 있는 그 통창을 봤을 때, 통창 앞에 여러분들 그 보이십니까? 아주 그 외롭게 서 있는 그 작은 화분, 네, 작은 화분 하나를 키우고 계신데, 고층일수록 화분을 더 많이 두셔야 됩니다. 화분 자체가 생기가 될 수 있고, 또 화분이 머금고 있는 그 흙 때문에 고충을 해줄 수가 있는데, 여기는 물론 위치에 대한 것도 사실 개별적으로 보면 있긴 있습니다만은, 일단 여기는 더 두셔야 됩니다. 뭐 위치고 뭐고 떠나가지고 너무 작은 화분이 외롭고 힘겨워 보입니다. 힘겨워 보이니까 이 아이에게 든든한 의지가 될 수 있도록 더 큰 화분들 한 두세 개 이상 더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 드리면은 무슨 화분 둬야 되냐라고 또 따라 질문이 올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냥 잘 안 죽는 거, 흔한 거 두셔도 됩니다. 뭐 고무나무라든지 뭐 극락조라든지 금전수라든지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화분들. 그리고 요 화분은 작은 사이즈입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훨씬 더 큰 사이즈로 해서 보완을 해주셔야 집안에 생기를 더해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이 집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